요즘 창업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고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이진열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선후배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뭔가 특정 아이템을 딱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잘 끝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파악 후에 아이템을 찾은 경우들은 사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이런 아이템이 대세더라, 이런 게 요즘 돈이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가 없이 특정 아이템에 딱 꽂혀가지고 창업을 고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창업한 지 벌써 7년 정도가 됐고 그 사이에 두 번째 창업을 했고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창업가들을 봐온 바 이런 형태로 사업 아이템을 고르면 솔직히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 아이템을 골라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은 총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첫 번째 원칙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사실 사업 아이템인데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살펴본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창업가들이 이거 세상에 없는데?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찔리고요. 스타트업이 막 세상을 막 흔들어야 된다, 세상을 막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냐 보다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아니면 이건 세상에 없는데? 이런 기준으로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점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고르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냐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을 진짜 벌 수 있느냐라는 점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업 아이템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템은 너무 돈을 벌 때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거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 단계의 어떤 대상들을 거쳐야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돈을 벌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좀 더 단계를 덜 거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커머스 모델을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템들은 지금 당장엔 돈을 벌기가 힘들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 혹은 특정 유저의 규모를 이루기 시작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플랫폼들이 그러한데요. 물론 국내에 이렇게 플랫폼으로 혹은 유저를 많이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돈을 뒤늦게 나중에 버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이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냐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아주 높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아이템을 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도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풀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한 번 충전하면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무한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 보실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서 더 많이 경험해봐서 혹은 적어도 더 많이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남들이 돈을 더 벌게 해주거나 벌지 못하고 있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보이는 클래스 101이나 탈인과 같은 강의 플랫폼들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블로거인데 유튜버인데 나는 사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누군가에게
팔 수 있게 해준다. 혹은 내가 일반인인데 나는 엑셀을 잘해. 그 엑셀을 잘하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나는 원래 없었던 수익 모델인데 돈을 더 벌게 해준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야, 너 나 때문에 100만 원 벌었지? 한 30만 원 줘. 라고 했을 때 그걸 마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익 모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효한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 아이템을 처음 고를 때 내가 당장 재화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돈을 더 벌어줄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의 돈을 더 벌어주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쓰는 돈을 줄여주는 방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자주 보는 키오스크가 그러한데요. 원래는 알바생을 2-3명 써야 되는 가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2-3명의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사장님한테 2-3명 인건비 줄여줬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만 내세요 해도 마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바생을 쓰면 한 달에 200~300씩 낼 돈을 50만 원만 낸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잡은 수익 모델, 내가 잡은 사업 아이템이 누군가의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써야 할 돈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오스크 뿐만 아니라 요즘 자주 보이는 채널이나 상담톡처럼 채팅형 AI 챗봇으로 고객의 상담을 대신해주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상담원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여주고 대신 AI 챗봇만 쓰면 그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중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사업 아이템이 누군가의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돈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돈을 진짜 얼마만큼까지 벌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골랐는데 이 아이템이 돈도 벌 수 있고 진짜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난 이 아이템을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벌 수 있지? 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걸 흔히 시장 사이즈나 마켓캡이라는 말로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시장 사이즈가 크면 좋습니다. 다만 저는 꼭 무조건 큰 시장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자들이 이 창업을 결심한 고민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나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잘 맞추면서 한 달에 한 2-3천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아이템이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그건 안 돼. 나는 조 단위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상장도 하고 싶고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전자에게 넌 너무 꿈이 작아 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후자에게 넌 너무 꿈이 허황돼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고르는 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인생을 태워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건 창업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한 달에 2-3천만 원만 꾸준히 버는 게 좋다라고 할지언정 내가 고른 아이템이 그런 시장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조 단위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아이템이 한 달에 2-3천만 원 벌기 족한 아이템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2-3천만 원만 벌고 싶은데 조 단위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시장 현황이에요. 그래서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템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 아이템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인지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러면 그만큼 벌면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 당장 스마트 스토어 같은 커머스부터 해봐라. 정말 많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코어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돈을 벌 수 없는 아이템들이 많고 내가 못 버는 아이템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업 아이템들은 이 7가지 기준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프링살롱의 이진열이었습니다.